유튜브나 여러 매체들을 보면은 실리프팅의 부작용이 많다, 효과 없다, 실리프팅 절대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좀 봤습니다. 제가 실리프팅을 그래도 꽤 많이 하고 오랜 경험이 있어서 오늘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3년째 미용의학을 하고 있는 미와 아주 친한 의사, 미친 의사 김광태입니다. 제가 미용의학을 시작한 지 만 한 23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리프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실질적으로 수술적인 방법은 안면 거상술이라는 시술밖에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실리프팅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세 수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효과는 좋은데 절개를 좀 많이 하는 방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절개 없이 간단하게 실리프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비절개 근막 고정 실리프팅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서드 제너레이션 스레드 리프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2005년도 MD 저널에 한번 발표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실리프팅이라 그러면은 실 종류가 일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노실이라 그래갖고 짧은 바늘이 들어있는 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그실이라 그래서 실 끝에 이렇게 가시 같은 돌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 돌기로 잡아서 당겨주는 개념의 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실이라 그래서 죽부인처럼 얽혀져 있는 그런 실도 있고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막 고정이나 리프팅에 활용되는 실은 대부분 이제 코그가 달려 있는 실입니다. 그런 이제 재료로 보면 PDO라는 게 있고 PLLA라는 재질도 있고 PCL이라는 재질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PCL이라는 재질의 실이 제일 좋은 실로 알려져 있지만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실이 PDO 실입니다. PDO 실은 실질적으로 몸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개월 정도면 거의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 짧은 게 아니냐는데, 기본적으로 실 자체가 몸에서 흡수돼서 없어지지만 그 실이 있었던 자리에 섬유화라 그래서 콜라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지속 효과도 오래 가고 더 결과는 좋게 나옵니다. 많이 보는 시술에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잘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실이 돌출되는 겁니다. 실이 피부를 계속 찔름으로 인해서 고객 염증 반응이 생기는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피부를 당겨놨을 때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은 시술 깊이가 잘못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실리프팅 시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깊이입니다. 깊이. 시술자가 정확한 깊이의 실을 잘 삽입해야지 리프팅이 잘 되고 유지 기간도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층에 어떻게 넣어야 되냐가 알아야 되겠죠. 떨어진 부위를 서스펜션 부위라고 그러고, 떨어진 부위를 위에 올려서 고정해주는 부위를 이제 앵커링 한다 그러는데, 앵커링 부위는 가장 단단한 부위에 걸어줘야 되고, 밑에 당겨주는 서스펜션 부위는 근막층에 딱 걸리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실리프팅 한 환자들이 효과가 떨어진다, 피부가 울퉁불퉁하다, 실이 비쳐 보인다, 여드름 같은 염증 반응이 생겼다는 거는 100% 실이 얇게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회 같은 데서 실리프팅 강의도 많이 해봤는데, 깊이를 잘 맞춰서 들어가면 부작용도 훨씬 덜 생기고 결과도 좋게 잘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층이라는 거는 해부학적 지식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의대를 6년 다녔으면 기본적인 해부학 지식은 다 갖고 있는 거고, 근막층에 실이 삽입이 되었는지 아니면 너무 얇게 들어갔는지 너무 깊게 들어갔는지는 손끝 감각으로만 알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많이 해본 사람이 제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막 고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실을 당겨놓고 더 단단한 층에 걸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금방 떨어집니다. 보통은 양방향으로 코그가 돼 있는데 밑에 코그 쪽은 당기는 쪽이고 위에 거는 걸어주는 방향의 코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이 측두엽부터 실을 잡아서 올려서 측두엽 근막 쪽에 실을 묶어주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조금 특수한 실이 많이 나와서 굳이 묶지 않고도 근막층에다 실을 걸어주는 시술 방법을 제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당겨 올리는 쪽보다는 위에서 잡아주는 쪽이 훨씬 더 단단한 층에 걸어줘야 된다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층을 잘 골라서 시술을 했다 해도 어차피 실 자체가 흡수성 봉합사입니다. 녹는 실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코그라는 것은 작은 가시 모양인데 그 가시 모양은 1년이 안 갑니다. 이론적으로 1년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 리프팅하고 원장님들 얘기하시는 게 뭐 1년 유지가 됩니다 얘기하는데, 실은 1년 동안 어느 정도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 코그 자체는 그보다 훨씬 빨리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1년에 4번, 적게는 2번 정도 시술을 하라고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한 3번이나 4번 정도 시술한 후에는 1년에 1번 정도만 해도 잘 유지가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거의 10년째 다니면서 초창기부터 실 리프팅을 하신 60 중반 정도 되신 환자분이 계신데, 그분은 10몇 년 전의 얼굴과 지금 상태의 이 얼굴 처짐 정도를 보면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한 번 시술해서 6개월 간다, 1년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내가 이 시술을 꾸준하게 받음으로 인해서 10년, 20년이 지나도 한 2, 3년 정도의 처짐 정도가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실 리프팅의 기본 개념입니다. 실 리프팅과 필러 시술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도 했고 경험도 많고 시술 환자도 많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시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거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주는 게 더 처지는 거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30대 후반부터 정도는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시술을 하는 연령대는 50대, 60대가 가장 많으십니다. 근데 이제 너무 처진 다음에 하면은 당연히 효과도 떨어지고, 아무리 깊이를 제가 잘 가늠해서 넣더라도 울퉁불퉁한 게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고요. 50대부터 시작해도 늦은 건 아니지만은 조금 더 빨리 처지니까 2차, 3차 시술을 조금 더 빨리 땡겨서 연달아 받으시는 것을 더 권장해 드립니다. 실 리프팅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얼굴에 다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피하 지방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아무리 내가 깊이를 잘 들어가더라도 피부가 약간 우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피부에 실이 약간 찌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살을 당겨 올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약광대나 옆쪽 광대 쪽이 상당히 좀 돌출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거우신 분들도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고 한 곳에서 좀 적어도 10년 이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믿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면 그만큼 부작용도 더 많이 경험을 해봤을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더 잘 하실 거고, 더 시술에 대한 퀄리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저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오늘은 저희가 실 리프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얼굴이 많이 처지신 분들이 안면과상도 생각해보고, 써마지도 해볼까, 울세라도 해볼까, 실 리프팅을 해볼까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인터넷 말만 듣기보다는 경험 많은 선생님과 직접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 리프팅이라고 모두 맞는 건 아닙니다. 적응증이 맞고 결과가 잘 나오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적응증이 안 맞고 해도 효과가 없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 시술에 맹신하시지 말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병원에 문의하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